네, 법카 결제 몰랐다지만 커지는 사법 리스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충정권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박용진,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의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나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야당의 탄압의 어떤 빌미가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이 조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없는 동지로서 겁니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평소에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답변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는 좀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박용진 후보에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왔겠죠. 민주당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것은 이재명을 위한 꼼수 당헌 개정이다. 한 사람을 위해 당헌까지 개정합니까? 위인설법 자행되고 있는 것. 위인설법에 대한 설명은 밑에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이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이죠.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한 우려가 없다면 굳이 저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는 논의가 이렇게 시끄럽게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이재명 의원은 항변합니다.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애초에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재명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나왔고 이 규정이 형성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기득권을 타파하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만든 건데 결국은 이재명 의원 당대표 됐을 때 혹시나 무슨 위해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까지 바꾸자는 거죠. 그만큼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지지층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정말 실체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당헌 80조가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런 논란이잖아요. 가정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박용진이나 강훈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것으로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다면 당헌 80조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그건 이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청원을 한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할 수도 그러니까 지금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의원이 제안한 게 아니고 국민청원 사이트처럼 민주당이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5만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당에서. 그래서 당헌 개정에 대한 이게 뭐 아까 윤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게 되어지는 분들이 이제 올린 거예요. 그거가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건데 이게 마치 이제 이재명 의원과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이재명 의원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성남시장 하면서 했던 일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정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재명 의원을 빼고 그 사안을 빼고 나서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고위직의 민주당의 당직자가 됐을 경우에 이 사안 때문에 검찰의 기소 때문에 당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물론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는 전제하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기소는 검찰만 갖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기관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타겟으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 정치 탄압 때문에 결국은 당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보니까. 말씀만 더 예. 드릴게요. 이게 2015년에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안이라고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소가 됐을 때 당무에서 배제하자. 그 당시에 그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이 바뀐 겁니까? 그러면 그때 많은 논의를 통해서 했고 그때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당원 규정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 7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는지 그 논리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이 검사장 출신이고 물론 제가 그분들이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위 이제 검찰공화국에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서 정당이 영향을 받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적이 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 왔을 때 검찰이 여러 가지 중앙 정치 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뭐 지금 계속 무슨 뭐 정치권에서 꼼수라는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그때 민영배 의원 뭐 꼼수 탈당 아니냐, 뭐 국민의힘에서는 꼼수 최고위원 사퇴 아니냐, 이번 당원은 꼼수 개정 아니냐, 뭐 이런 꼼수라는 얘기가 참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자, 어제 토론회에서는 그 지방선거 책임의 그 책임론을 두고도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자생당사라는 비판, 선당후사 해야 됐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벌써 세 번째 하시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답을 답변은 듣질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지방선거 때 개항 출마한 게 상처가 된 분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와 또 그분들에 대해서 다듬는 것은 또 우리 당의 동지로서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훈식 후보님 그런 질문했다고 제가 섭섭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상황이 다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민주당 전대가 8월 28일이니까 많은 토론회가 남았는데 점점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을 좀 잠시 보여드렸고요.